안녕하세요. 덕수고등학교 통합과학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오늘 2차 시에 드디어 여러분과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 우주의 원소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원소 분포. 우주는 처음에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 그리고 헬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는가 질량비를 봤더니 수소의 질량이 3이라면 헬륨의 질량이 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자,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질 거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가모프가 제시한 이제 질량비고요. 빅뱅 우주론에서 추정한 수소의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지금 관측을 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실제로 관측이 되면 우주의 원소 분포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관측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원소 분포 역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의 비율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가 되겠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직 결합하기 전인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양성자가 생겨나고 양성자 이렇게 표시할까요? 양성자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중성자도 생겨납니다. 중성자. 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난 초창기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쉬워서, 에너지를 주고받기가 쉬워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누가 에너지가 조금 더 크냐면 거의 같지만 양성자보다는 중성자의 에너지, 여기 에너지를 E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에너지가 조금 큽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크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요. 에너지 흡수. 반대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조금 작은 입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러면 에너지를 얻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서로 왔다 갔다 막 변화가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변할 수 있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일어나는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생기냐면 양성자는 그대로 생기고 중성자도 생기는데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도 바뀔 수 있으니까 개수비로 따졌을 때 양성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몇 대 몇의 비율로 생기게 되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생길 때, 7개의 양성자가 생길 때 한 개의 중성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되죠. 개수라고 쓰나요? 개수라고 쓰나? 개수비 헷갈립니다. 개수라고 써볼게요. 만약에 개수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몇 대 몇이냐? 7대 1이 되는 거예요. 7대 1. 개수를 세봤더니. 자, 그런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고 했죠. 그럼 중성자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중성자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이어서 쓸게요. 선생님은 8, 9, 10, 11, 12, 13, 14, 14개의 양성자가 만들어져서
또 하나의 중성자가 만들어지면 드디어 중성자가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 자 이렇게 하나의 무엇을 구성한다? 헬륨 원자핵을 구성한다. 헬륨 원자핵. 이렇게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헬륨 원자핵 그리고 나머지는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수소 원자핵 그리고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 개수비, 여기도 이제 개수가 되는 개수비를 따져봤더니 몇 대 몇이 되느냐? 자, 수소 원자핵 12개가 만들어지는 동안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지더라. 즉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의 비는 12대 1이 되는 겁니다. 12대 1. 하지만 우리가 관측하려고 했던 건 개수비가 아니죠. 바로 뭐냐면 질량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소 원자핵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개수비를 사실 개수로 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으로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질량으로.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나타내 보니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를 보니까 자, 수소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1개 그리고 헬륨 원자핵 하나를 이루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는 물론 아까 중성자가 조금 더 양성자와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같은 걸로 본다면, 물론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같은 걸로 보면, 자, 이 헬륨 원자핵을 4라고 볼 수 있겠죠? 질량을 4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있으니까 각각 1로 본다면 총 12가 되겠죠? 자, 12대 4 약분이 됩니다. 얼마로 약분이 되느냐? 3대 선생님 얼굴 때문에 또 잘리네요. 자, 위에다 써볼게요. 위에다가. 그래서 그러므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3대 1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수소 원자핵.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선생님, 네. 패드가 갑자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을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원자핵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가 결합한 원자의 형태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예요. 전자가 하나. 그리고 헬륨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자핵, 즉 양성자, 원자핵에 비해서는 이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1개 있고 헬륨은 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의 비는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의 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1이 되는 거죠. 3대 1. 또 중요한 숫자 하나 나왔네요. 38만 년 그리고 3000 켈빈 그리고 3대 1,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